만나서 반갑습니다. 2020년 2학기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과목을 강의할 김정욱 교수입니다. 코로나19의 우려 속에서도 백석대학교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격주로 시행하려고 했던 것은 교육에 있어서 교수자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알버트 메라비어는 전체 의사소통의 단 7%만이 대화의 내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38%는 음조나 말투를 통해 그리고 나머지 55%는 표정, 몸짓, 자세 등으로 전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요소의 93%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형태를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사람이 외부의 정보 인식에 있어서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정보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즉, 비대면 교육이 학습자와 교수자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음성과 화상을 전달하기 때문에 감정의 전달이나 거리와 공간 조절, 얼굴, 움직임 등의 비언어적 요소의 전달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실 안에서의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만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토론, 협력, 경쟁, 반면 교사 등을 통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 간의 소통이 부족한 비대면 강의에서는 수업이 기계적이거나 또 몸이 건조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모든 학생들로부터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였습니다.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 대한 회신을 정리한 결과 대면 수업 희망자가 1명, 무응답이 3명, 이외에 다른 모든 학생이 비대면 수업을 희망하였기에 학교로부터 다른 지침이 있기까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진정되고 빠른 시일 내에 강의실에서 얼굴을 대하여 본 과목을 함께 다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희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백석톡과 사이버 강의실의 게시판 등을 통해 수업 내용 또는 방법에 대한 질의할 내용이나 더 나은 교수학습을 위한 제안 등을 남겨주면 적절한 방법으로 수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이 과목의 수업 목표로는 형식 논리학의 중요 부분인 개념, 판단, 추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자 개개인에게 적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비판적 사고 활용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적용해 봄으로써 실천적으로 사고의 능력을 배양해 갈 것입니다. 지난주 8월 15일 중앙일보에는 과학 콘서트의 저자 정재승 박사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정 교수는 사회자가 한국 사람들이 비과학적인 측면이 많다라는 전제에 대해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예로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액형과 성격 사이의 상관관계를 너무 쉽게 믿는다거나 일생에 걸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 내용과 아무 상관없는 다른 지엽적인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정 박사는 이러한 의사결정과 사고는 2만 년 전 원시인들의 사고체계인데 아직도 현대인들이 이러한 원시적인 뇌의 사고체계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어리석은 행동들과 또
후회를 남기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정재승 박사는 과학적 사고와 또 논리적 사고를 위해서는 어떤 사실을 대할 때에 너무 쉽게 믿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태도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반증이 될 만한 증거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기존의 믿음을 다시 헤아려 보고 또는 자신의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 논리적 사고의 매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태도가 일반화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감옥의 개설 목적이기도 합니다. 감옥의 계율을 살펴보면 첫째,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 논리학의 기본 내용을 학습하여 전문 분야 학습과 일상적 의사소통에서 문해력을 증대할 것입니다. 둘째로, 글을 읽고 함축을 읽어내며 저자의 주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지적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과목은 교양 과목으로 같은 제목의 강의를 여러 교수님들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 선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보면 주 교재로는 산림 출판사에서 발간한 신앙과 논리를 교재로 소개하고 있는데 교보문고에 문의한 결과 재고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재인 글고운 출판사에서 나온 논리 그리고 비판적 사고 역시 현재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 수업 진행은 논리와 사고의 가장 최근 책인 알렉 피셔 교수가 쓴 피셔의 비판적 사고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또 필요하면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피셔 교수는 비판적 사고 분야의 대표적인 이론가일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시행하는 사고력 실험을 직접 설계한 실무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의 오랜 경험과 지식이 담긴 교재를 통하여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고 학문에 들어선 대학 새내기인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교재가 있다 하더라도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되려면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논리적인 사고와 합리적 비판을 연습하여 여러분의 사고 능력을 키우는 이번 학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과목의 학습 평가를 위한 측정 행동 지표는 창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인식 요인의 역량 달성에 있습니다. 먼저 창의 융합적 사고의 행동 지표로는 학습자 개개인의 생각과 다른 학생들의 생각 또는 주장을 비교, 분석,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생각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팀 활동을 통해 팀 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의미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연결 또는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창작물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제안하는 역량을 측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인식의 행동지표로는 문제를 발견하고 인식하고 범주를 정의할 수 있게 하며 문제의 원인과 관점,
맥락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명료하게 표현한 능력과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이해하여 문제의 핵심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표현문들을 측정함으로써 이 두 영역의 평가를 합하여 80% 그리고 출석 20%를 합산하여 평가를 하려 합니다. 본 과목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데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캠퍼스를 통하여서 15분에서 20분의 강의 컨텐츠와 또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여 25분에서 30분 분량의 질의응답 또는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과정을 다 참여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되는 점을 유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과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저작권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 판결에 의하면 저작권 제28조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에 의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의 진행자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외부 자료를 사용할 시에는 사실 부분에 대한 인용으로 제한하였으면 합니다. 이와 덧붙여서 기사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감정 또는 판단 등을 엄격하게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일치되도록 해야 하는 것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수업이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는 논리적 사고를 학습하는 동안에 학습자는 객관적인 증거와 이론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과 추론한 결과와 논증한 결과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사고력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 사고는 학습자로 하여금 논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탐구 능력을 이끌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 해석, 평가하는 탐구 능력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논리적 사고는 객관적 지식과 사고를 이용하여 개인적 혹은 공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력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적 사고는 문제의 해결 과정과 문제의 해결 결과를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의사소통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논리적 사고의 과정 속에서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의 협력을 요구하는 사회적 역량을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논리적 사고의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사고 능력, 즉 이성만으로는 인류에 있어서 필연적인 인간 내적인 의미, 가치를 다 담아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성적 사고의 사람을 차고 또 삭막하고 황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성의 관점에서 볼 때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의 모든 활동과 현상은 양적 차원에서 측량하고 또 평가하는 이런 감정도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 중립적인 사실만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사람의 존재의 가치성을 사물에 비교할 수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둘째로 논리적 사고만으로는 인간의 근원적인 물음에 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째서
여기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또 죽음 후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영적 상황에 대한 더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는 것에는 논리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셋째, 인간이 어떤 인식 대상에 대한 논리적 서술이 지나친 추상성 또 비구체성, 극도의 환영적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적 사고와 또 과학적 표현을 위해서는 어떤 수치와 또 객관화를 통하여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물드는 성약의 모습을 보고 그것은 단지 빛의 산란 현상이라고 단정한다라고 하면 지는 해에 대한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석양이 주는 전체를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논리적 사고에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논리적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 이성의 부족한 점을 또 우리의 한계점을 극복해 나아가며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